안녕하세요. 잔망조크입니다. 오늘은 영자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영자님이 이번 화에서 좀 앞뒤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철 앞에서는 영수를 좋아하지 않고 난 너를 좋아한다. 근데 영수 앞에서는 난 상철은 좋아하지 않고 너를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영자님의 관점은 어떨까,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많이 돌려봤는데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관점을 바꿔가지고 영자님이 질리게 만드는 대화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님 이야기하기 전에 불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보통 불륜 현장을 딱 목격하고 상대를 추궁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가 보이는 반응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주라, 이게 있고요. 다른 거는 야, 네가 나한테 평소에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륜을 한 거 아니야, 너가 날 외롭게만 만들지 않았어도 난 이러지 않았어, 이런 두 반응인데, 만약에 영자님이 불륜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저는 좀 후자 쪽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자님의 대화 속에서 자기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는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합리화를 시키고, 상대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한 거에 있어서는 잣대를 더 엄격하게 들이미는 경향들이 보였거든요. 이번 화가 유독 좀 레전드 회차였고, 좀 뭐 여러 공포, 스릴러, 로맨스, 미스터리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주인공은 영자였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영자님이 데이트 선택을 한 표도 못 받았죠. 이제 혼자 울면서 불어터진 짜장면을 먹고 영수를 호출해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상철하고 짧게 대화할 때 상철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만 궁금했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궁금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어서 나는 영수님이랑 한 대화가 좋았다. 그리고 그런 류의 대화들을 조금 더 하고 싶고, 어제의 잔상이 엄청 영화 같은 분위기로 기억에 남아있다. 영화 같은 순간을 겪었고 영수님과 보낸 시간이 좋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자가 상철 말고 영수로 마음을 굳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영수와의 대화가 끝난 후에 상철님을 불러요. 그래서 저는 영수님이랑 이렇게 가겠다고 대화를 했으니까 상철님하고는 마무리를 짓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철님한테는 나는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 나는 원래 상철이었고 영수 오빠는 그냥 멋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영수하고 대화할 때는 상철은 어떤 사람인지 안 궁금하고 영수랑 보낸 시간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철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영수 오빠는 그냥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상철, 너가 어제 나한테 1순위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너는 현숙한테 가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그렇다. 사실 네가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도리어 상철한테 자신을 왜 선택하지 않았냐 라고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택을 못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숙소에 남아 있었고 짜장면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선택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외로운 감정들을 느낀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남자였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너한테 맞춰줄게, 내 실수야, 뭐 이랬겠지만, 상철님은 그런 거 없죠. 나는 어제 너의 그런 모습, 뭐 널브러진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호감이 팍 식었고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그러자 영자가 그거는 오해다, 내가 기타 치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거는 좀 불편한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박차고 나가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지하게 알코올성 치매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보드카도 한 잔 마시고 했으니까. 제가 본 영자님은 분명히 기타 치는 영수님 옆에서 어깨에 기대고 뭐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분명히 광대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상철님한테는 이런 거는 좀 불편한데 영수의 제안을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뭐 기억을 왜곡시킨 건진 모르겠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더라고요, 본인의 행동에. 그러니까 상철이 그 이야기만 듣자 하니 이해해, 알겠어, 뭐 그럴 수 있네 쪽으로 대화가 기가 막히게 전환이 됐어요. 근데 진짜 이거를 상철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영자님의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그럴싸하거든요. 그냥 이런 제3자 입장이 아니라 1대1로 대화를 해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상철한테 호감을 확실하게 표현했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허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행동에 있어서는 잣대를 낮추고 상대의 행동에는 잣대를 높게 잡는, 영자님의 행동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합리화의 과정들이 보였어요. 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럴 수 있어. 너가 이해해줘야지. 그러면 상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상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거나 선택을 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대화를 주도를 해버리죠. 저는 이제 항상 영상을 2개를 올려요. 상철이 왜 그랬을까? 정숙은 왜 그랬을까? 영숙은 왜 그랬을까? 영식은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올리는데 야 오늘은 커버가 좀 불가하더라고. 영자님은 본인 무덤을 판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나는솔로 13기를 보면서 영숙님이랑 영자님이 그러니까 더 반전이에요. 옥수님이 이렇게 보면 선녀예요, 선녀. 밥값도 턱턱 내고 선도 그을 줄 알고 애교도 있고 외모도 이쁘고 능력도 좋고. 그래서 이번 화를 보고는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